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주 KCC 대 창원 L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KCC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고양 쾌롭 점퍼스 상대로 60대 8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9대 7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고양 쾌롭 점퍼스 상대로는 나거나 전준범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플러스 10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했지만 상대보다 턴오버가 12개 많았던 경기였죠. 허웅, 이종현의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이승현의 에너지도 앞선 2경기와는 차별화되었던 모습입니다. 또한 29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을 침묵한 이근희와 식스맨들이 슛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창원 LG는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4대 6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94대 8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KT 상대로는 전반전은 4점차 리드를 허용했지만 후반전에 유기적인 패스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뒤집었고 11개 3점 슛을 55%의 높은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였죠. 아셈 머레이, 딘테 커밍햄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모든 선수들도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권을 한 차례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도 이관희가 백코트 속도 싸움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창원 LG의 상승세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백코트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창원 LG가 우위를 점령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고양 쾌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78대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고양 쾌롭 점퍼스 상대로 83대 7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DB 상대로는 이대성, 데본 스캇과 분전했지만 머피 할로웨이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죠. 정효근이 김종규, 강상재의 협공에 막혔으며 트랜지션과 볼 없는 움직임과 팀 디펜스 등 기본적인 부분에 기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2대2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왔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20개 마진으로 우위를 보였던 경기에서 후반전 뒷심이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고양 쾌롭 점퍼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96대 9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80대 6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DB 상대로는 팀 턴오버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하는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고 디데릭 로슨이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였죠. 전성현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7분 2초 출전 시간 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정현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이 되었고 조한진이 공수에서 높은 에너지는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조나단 알레찌가 디드릭 로슨의 휴식 구간을 책임졌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머피 할로웨이가 복귀합니다. 전성현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선수단 급여 지급이 연기된 가운데 가입금 10억 미납 시 6강 피오 불허 방침을 KBL이 발표하는 등 경기 외적인 요소가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 상대로는 24.19%의 리시브 효율성이 그쳤고 이현승 세터와 격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경기였죠. 허수봉, 오래오래 분전했지만 세터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토스의 기복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바꾸긴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블로킹, 서브 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카드 상대로는 타이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고 23세트 20득점 이후 범실 싸움에서 밀린 경기였죠. 이전 경기에서 2세트부터 코트를 밟지 못했던 신영석이 출전을 감행했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박철호를 미들 블로커로 투입한 선수 운영도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또한
토수의 기복이 나타난 하승우 세터와 공격수의 호흡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또한 이전 경기 패배로 6연승이 중단되었지만 현대캐피탈이 못했던 경기였다기보다는 대한항공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 나온 경기였다는 것을 정상 참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KGC인삼공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GC인삼공사 상대로는 모마, 강소희가 좌우 날개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고 권민지의 부활로 삼각편대가 모두 제 몫을 해낸 경기였죠. 안혜진 세터의 손끝에서도 신바람이 불었으며 한수지, 모마의 서브 차례가 왔을 때 연속 득점을 만들어 냈던 상황입니다. 또한 범실 대결에서 완승을 기록했으며 미들블로커들의 2단 연결정확도 역시 좋았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상대로는 이하리드, 이한비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이 자주 차단을 당했고 상대팀 몬타뉴가 전위로 올라온 포메이션에서는 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연속 실점을 허용했던 경기였죠. 최가은, 서채원이 책임진 미들블로커 라인의 경쟁력도 떨어졌으며 4세트에 무너지는 경기력이 나온 경기 5세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상황입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 7-4는 우위를 기록했지만 범실이 많았고 블로킹 싸움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GS칼텍스와 경기에서는 오지영 리베로가 경기에 투입될 수 없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중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중국 타자들이 오타니의 공을 공략하는 건 불가능해 가까울 듯 메이저리거 합류 전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타선은 누트바, 오타니, 요시다의 합류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대로 충분히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전 대표팀보다 약한 모습이 나오는 불펜은 마땅한 좌완 투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참가에 의의를 두고 있는 중국은 좌완 수창롱의 선발 등판이 유력한 편입니다. 41세의 노장 좌완이고 공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완급 조절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65구를 버티는 게 먼저 1대 일본 사회인 팀 투수들 상대로 고전하는 중국 타선은 일본 대표팀 투수들을 공략하기엔 너무나 힘들어 보여집니다. 기대를 한다면 마사구 유스케의 장타 정도고 불펜에 대한 기대치 역시 낮습니다. 가장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기. 중국 대표팀 감독은 오타니 선발 등판 소식에 이미 100기를 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한 분위기를 잡길 원할 것입니다. 다만 선취점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다득점이 되느냐, 저득점이 되느냐가 될 것인데 현재 일본 대표팀의 타격 흐름상 중후반에 대폭발할 수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일본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쿠바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바는 이탈리아가 다크호스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험이 많은 엘리아스의 등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 다만 전날 로드리게즈처럼 4이닝을 버텨주느냐가 중요하죠. 전날 경기에서 단 3안타 2득점에 그친 쿠바의 타선은 볼넷으로 만들어낸 찬스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프게 느껴질 부분입니다. 특히 장타는 나오지만 찬스 자체를 만들어낼 단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오이네로와 마르티네스까지 이어줄 징검다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건 쿠바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탈리아는 드디어 첫 경기를 치르는 이탈리아는 안드레 팔란테의 선발 등판이 유력합니다. 작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선발과 구원을 오가는 투구를 보여주었던 팔란테는 선발로서 등판했을 때 65구는 확실히 책임져줄 수 있는 투수죠. 쿠바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지 않을 듯 비니 파스콴티노를 주축으로 한 타선은 메이저리그와 AAA 타자들로 이루어진 터라 파괴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변 가능성은 타격에서 나올 수 있을 듯 매튜 페스타가 버틴 불펜 역시 어디 밀릴 레벨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날 경기에서 쿠바는 투타에 있어서 확실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팔란테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쿠바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물론 엘리아스의 투구는 나름 국제대회에서 신뢰를 해볼 수 있는 레벨이긴 하지만 쿠바의 불펜은 전날 드러났듯이 대단히 불안한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